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서울의 여기저기에서 6.15 공동선언 기념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6.15 선언 이행 당사자인 북한에서는 지금 서울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념 행사들을 광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남북 정상이 4번 만났지만은, 그리고 또 이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마다 국민들은 이제는 북한이 좀 변할 것이다 라고 커다란 기대를 가졌으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다시 2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14일 북한의 김여정은 확실하게 남서권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지역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라고 생각해보던 중 저는 문득 지난해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참관하던 때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박물관을 참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박물관 입구에 이 현수막이 있었는데, 현수막에 이 박물관은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 박물관을 보기 전에는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박물관 전시물 대부분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만행을 보여주는 전시 자료인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전시 자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은 히틀러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꼭 과거를 성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 유대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강제 매각하는 행위를 벌였으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눈을 딱 감았습니다. 1936년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을 주최하자 대부분 나라들은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선수단을 보내 결국 히틀러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1938년 체스코 땅 일부를 히틀러에 넘겨주면서 유럽의 영원한 평화를 만들었다고 샴페인 파티를 열었습니다. 독일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을 태운 선박이 미국에 도착했으나 미국 정부가 입항 승인을 주지 않아 유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중립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당하고서야 미국은 안일한 대응과 평화 우선에 기초한 고립주의 정책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히틀러 집권 초기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시민권을 빼앗았을 때 미국이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가했더라면, 그리고 유대인들을 강제 추방했을 때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까?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흐름은 나치 독일의 형성과 발전, 폭정, 2차 대전 발발과 몰락의 순서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의 대남 대미 협박은 과거보다 그 강도와 속도가 과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아마도 평화무드를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국가 전체의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폐쇄적 국가 북한의 착각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지켜본 대한민국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바꾸고 국가의 운명의 방향을 바로잡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국가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처럼
정부가 결정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가 올 것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닌데 김정은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군사적 도발까지 저지른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도 국민 가운데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남매의 속내는 뻔합니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미국 대선까지 미국 관계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상황을 알고 대선 후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지를 차지하게 한 그런 전략무기 실험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는 그런 구태한 행태를 그만 멈춰야 합니다. 제가 북한 외무성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패턴이나 형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도 이제는 과거의 국제 정서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법원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안배한 북한 화물선언을 몰수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 내공은 북한에 옥류대했다가 선박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베의 가족과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김동식 목사의 유가족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베를린에서는 북한 대사관이 현지 기업인에게 임대해준 대사관 건물을 압류하여 그 운용 수익을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적 움직임이 물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개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각종 유엔 인권 협약 서명국입니다. 북한이 정말 강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쓸어버린다면 우리도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북한 재산을 동결, 압류, 매각할 수 있는 소송, 결의안 상정 등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에서 구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대북 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는 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과 불의를 반대하여 행동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글발이 곳곳에 있으며 박물관을 나오는 출구에는 불의는 그것을 반대하여 행동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극복할 수 있다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최근 흑인 사살 사건 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정의 없인 평화도 없다. No justice, no peace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김정은 정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G7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에 맞게 북한의 옳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로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그런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